조커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철학과 함께 영화를 보시면 더 깊은 감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내게 온 책방 영화로 철학하기 강의를 맡은 라이너입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요, 이 영화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 영화라서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라는 영화입니다. 호아킨 피닉스의 열연으로 유명했습니다. 조커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력이 되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이 박혀 있었습니다. 호아킨 피닉스는 그러한 압박을 이겨내고 멋진 연기를 보였다는 면에서 어떤 연기에 있어서 예술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얘기할 때는 배경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영화 조커의 배경은 고담입니다. 이 고담이라는 도시는 배트맨의 도시로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영화에서는 핵심이 바로 이 도시에 있습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아서 플렉이 조커 분장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조커 분장을 하고 있는 아서의 뒤로는 TV가 있습니다. 이 조커 분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아서 플렉이라는 사람이 조커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TV에서 뉴스가 흐르고 있는데 이 뉴스의 내용은 바로 이 조커가 되기 위한 배경, 이 사람이 왜 조커가 되는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뉴스의 내용은 뭐냐면요, 고담이 행정적으로 무너져서 이 고담이라는 도시는 더 이상 청소부들에게 임금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버렸어요. 청소 노동자가 파업을 하니까 아무도 쓰레기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고 고담 도시가 쓰레기 더미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대 쥐가 들끓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즉 도시가 쓰레기로 가득 찼다는 것은 결국 이 고담이란 도시가 범죄의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행정적인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연변이 쥐가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이 조커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서는 처음에는 코미디언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악당 조커의 모습이랑은 사뭇 달랐는데요. 도대체 아서는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많은 분들이 아서 플렉이라고 하고 있는 이 개인, 아서 플렉이라는 개인에게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정신병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이 조커라는 캐릭터를 만든 것은 사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조커라는 캐릭터가 결국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인간이 타락해가는 과정, 혹은 어떤 한 인간이 이 질서를 거부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했던 한 사람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우리가 흔히 니체라고 부르는 철학자입니다. 오늘은 니체의 모든 이론을 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니체의 초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니체는 초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위버맨쉬라는 존재인데요. 위버맨쉬는 사실 넘어선 자, 극복한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초인이라는 번역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올바르진 않은 것 같고, 뭐 극복한 사람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는 지금 초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가 니체 하면 떠오르는 게 신은 죽었다 라는 말이잖아요. 신은 죽었다 라는 말과 초인의 등장은 크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이 죽었다는 건 단순히 기독교의 신이 죽었다 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중세사회에서 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윤리의식 그리고 도덕심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는 사람을 다 통제할 수 없다고 그때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왜냐면 법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때리거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돈을 뺏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바로 법의 역할이죠. 근데 이것은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할 수 있고요.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속으로 나쁜 마음을 품거나 내가 속으로 정말 안 좋은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실은 신이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나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니체는 이거를 거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니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바로 도스토옙스키라는 소설가인데요. 도스토옙스키는 죄와벌이라는 작품에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죄와벌은 라스콜니코프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인데요. 라스콜니코프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굉장히 멋지고 그리고 똑똑하고 앞으로 전도 유망한 법대를 다니는 대학생인데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이 너무 없어서 정말 죽조차 못 먹을 정도로 빼빼 말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시계를 늘 전당포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당포 노파는 자기 같은 전도 유망한 젊은이의 돈을 가져가서 깔고 앉고 있는 거예요. 저 돈을 나에게 나눠주면 내가 저 돈을 가지면 대학을 졸업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노파는 내 돈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끼를 들고 노파를 죽이러 갑니다. 그리고 노파를 죽여요. 그리고 그때 따라 올라온 노파의 가족도 죽입니다. 돈을 훔칠 수 있었을까요? 못 훔쳤습니다. 물론 훔치긴 했는데 이런 강도짓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짚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서 이 뒤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 소냐를 만나서 라스콜니코프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동생들을 위해서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라스콜니코프가 그 대사를 합니다. 만약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무엇이든 가능하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한 것도 바로 그러한 도스토옙스키의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무엇이든 가능하다. 니체가 말한 초인이 바로 그 도덕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니체는 인간에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낙타의 단계, 다른 하나는 사자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낙타의 단계는요, 우리 모두가 낙타예요. 낙타는 외부 세계에 복종합니다. 영화 초반에 와서는 열심히 광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낙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낙타입니다. 근데 이 낙타의 삶을 벗어나는 존재가 있어요. 사자의 단계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기존의 규칙을 무너뜨려요. 예를 들면 예전에 여성들이 참정권을 처음 얻을 때 어떻게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참정권을 주세요 해서 아 그래 줘야겠구나 하고 참정권을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폭탄을 집어던지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맹렬하게 물어뜯어요. 기존의 가치는 스스로 무너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영화에서 아서는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진실을 맞닥뜨려요. 그리고 사자의 단계로 진입하죠. 첫 번째로 아서가 사람을 죽였을 때 거기에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서의 분노는 나를 지금까지 키워줬던 어머니가 사실은 나를 학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마음속에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머레이 프랭클린 그 사람이 조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그리고 마음속에 아버지라는 존재를 둘 다 살해하게 돼요. 그거는 질서에 대한 파괴입니다. 이게 바로 사자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사자가 나타나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왜냐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한다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런 법치주의나 민주주의의 질서를 말하는데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죠. 이런 어떤 사자의 단계를 넘어서고 나서 어린아이의 단계가 옵니다. 어린아이는 규칙을 모르죠. 천진난만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규칙을 따릅니다. 아서 플렉은 계단을 오르는 장면에서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던 그 계단이 춤을 추면서 내려오잖아요. 이미 조커가 된 거거든요. 그 자유로운 춤이야말로 어린아이의 단계, 비로소 초인이 돼버린 조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저는 니체의 초인론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현실에 초인이 있다면 바로 조커 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조커는 마지막에 가면 쓴 많은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차 위에서 한 번 더 춤을 추는 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죠. 하지만 초인이 가장 쉽게 발견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뭐냐면 바로 예술 분야예요.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할 때는 일단 복종하죠. 기존의 어떤 예술적 체계와 관습,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기존의 어떤 가치나 질서를 물어뜯는 사람이 가끔 나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천재라고 불러요.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질서를 세우려고 합니다. 사자의 단계에서 어린아이의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대가가 된 이런 연주자가 무대 위에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은데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니체의 초인론이 가장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커라는 영화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특히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조커라고 하는 괴물이 태어났다. 기존 질서가 파괴되고 이제 혼란이 오게 되는 초인의 등장을 예견했던 것과 잘 맞아떨어지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조커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철학과 함께 영화를 보시면 더 재미난 그리고 더 깊은 감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